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진짜 고민이 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.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.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있었는데 떨어지더라. 결국은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를 했는데 엇박자나고 그러다가 주식이 망하는 그런 흐름인데, 결국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식을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?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오래 물려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있다가 뭐 급등을 했든 찌끔찌끔 올랐든 해서 이렇게 본전까지 온 거예요. 여기쯤에 한 본전 포인트라고 좀 보겠습니다. 본전 포인트가 왔는데 이때 이제 진짜 고민되잖아요. 그래서 이때 익절을 할 것인가, 아니면 더 뭐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냥 홀딩을 할 것인가, 이런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내가 팔았더니 올라가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?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오늘은 좀 반대로 익절을 못했어요. 그냥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다가 익절을 안 한 거예요. 홀딩을 했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익절 타이밍도 좋고 어쩌고 했는데 이렇게 쭉 빠져서 좀 심각하게 빠져버리는 경우, 다시 막 마이너스 30, 40%, 마이너스 50% 이렇게 막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덜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때 그럼 과연 진짜 그냥 익절을 하는 게 맞았는지, 뭐 다른 뭔가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볼 거고요.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처럼 익절 타이밍을 놓쳐서 하락을 맞았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. 여기 익절 타이밍 못 가고 막 본전 근처에서 떨어진다던가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하나하나를 물어보면서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았을지, 우리가 뭘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네, 일단 질문하신 상황이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. 심플하게 답변 먼저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주식 투자다. 일단은 이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말이 뭐냐면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 때 있잖아요. 무언가 선택과 판단이 필요할 때, 그때 나는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, 이거를 이어나가는 게 그냥 근본적인 주식 투자다,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. 이게 그거죠. 그러니까 이때 정답을 맞춰서 떨어지기 전에 잘 판다, 더 올라갈 거니까 기다린다, 그걸 잘 맞추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, 이런 고민의 상황이 그냥 계속 나오고 그때 적절하게 그냥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행동을 한다, 그게 이제 주식 투자다. 맞추는 게 주식 투자는 아니다, 이런 얘기이실 것 같은데, 이게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, 보시는 분들이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답변을 이어나가 보면은,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어떤 뭐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중간, 중도의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왜냐면은 나는 이 다음에도 선택과 판단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이건 무조건 올라, 이건 무조건 떨어져,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단정 지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엔 그게 틀렸을 때 그만큼 그 다음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거 이해 안 되실 거예요.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을 예를 들어 오늘 보신 분들,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겠죠. 그래서 제가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물어볼게요. 그때 뭘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,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첫 번째는 여기 4,000원 좀 위에 부분이 평단인 분들을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4,000원 위가 평단이에요. 4,050원 뭐 이 정도인데,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턱 밑까지 왔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래 나는 본전 이상 오면은 뭐 덜어내야지, 뭐 익절해야지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전까지 안 오고서 이렇게 다시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아깝다, 계속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안 팔고 기다렸는데 본전도 못 가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,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떨어지는 경우, 이때는 뭘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? 이런 상황이죠. 제가 솔루션을 드리면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. 이 부분에서, 즉 손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상 매도를 했어야 된다. 반드시 이거를 놓치면 안 됐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. 이유는요, 이 종목 더 갈 수 있는데요? 아니면 못 가는데요? 이 종목의 방향성 때문은 아니에요. 방향성보다는 본인이 이 정도 평단이다, 이 흐름 안에서, 그러면은 요 사이에 균형을 정말로 못 맞춘 거예요. 균형이란 말이 어렵다면은 그냥 평단을 너무 못 맞춰놨어요. 그냥 나 혼자 주가의 흐름하고 동떨어진 곳에서 있는 거예요. 동떨어진 외딴 곳에서 있는데 이 주식이 알아서 나한테, 주가가 알아서 나한테 와준 거거든요. 그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. 일단 그래서
손실 부근에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. 그러려면은 자신의 평단 정도가 이 주가 흐름 대비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, 이 부분은 좀 경험치도 필요하고 많은 내공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외로 가더라도 일단 지금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손실 매도가 필요하다 정도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여기 이 저점 대비로 따지면은 뭐 거의 막 80% 올라간 상황이잖아요. 많이 오른 거거든요. 그만큼 이제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 일부 매도를 좀 해서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금과 보유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된다. 그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평단이 3,600원이에요. 근데 이분이 이날 좀 바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그래가지고 뭐 장중에 원활하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. 팔려고 했어요.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지금 종가가 이날. 이런 경우는 여기서 팔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더 팔기 싫어지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. 그럼 결국엔 이때도 그냥 똑같이 팔았어야 되는 걸까요? 이 종가에라도. 팁을 드리면은 보통 직장인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. 근데 일단 습관 하나만 가져가 보세요. 특정 가격에서 매도 주문 하나라도 좋으니까 자신이 주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할 때 해당 주식이 이 정도 올라갔었을 때 나한테 알림을 줄 수 있는 매도 주문 하나 정도, 저는 그거를 시그널용 매도 주문이라고 하는데, 그런 거 하나 정도는, 한두 개 정도는 습관적으로 귀찮더라도 매일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나 기타 등등 환경적 이유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,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. 개인의 환경이지 시장이 개인의 환경을 봐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미 놓쳤다, 여기서 팔 수 있었는데 놓쳤다, 나는 미리 매도 주문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 정도 흐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팔아야 될 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후에 또 얼마든지 이제 팔 시간이 있었으니까 환경을 떠나가지고. 네, 왜냐면은 이거는 앞전에 질문하고 이어지는데,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황의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때 비중을 확실하게 맞춰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금 약간 요약하면은 이런 놓쳤던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놓쳤던 이 기회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거든요. 이제 심리적으로 이 가격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아래에서는 정말 팔기 싫은 게 또 우리들의 심리인데, 그러면 이제 그렇더라도 팔 땐 팔아야 된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이게 근데 전략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. 적정 수준만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게 이제 뭐 적정 수준이 뭐야 막 이렇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, 내가 팔았는데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,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케이스는 평단이 예를 들어 3,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근데 여기 이제 막 여기서도 팔았어야 되나? 막 이런 고민이 또 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 와중에 여기서 일부 비중을 팔았어야 되는 게 맞나요? 네.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도 그건 동일할까요? 네, 여기서도 결국에는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여기서도 매도를 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, 그럼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팔아야 되는가, 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지, 팔아야 돼 말아야 돼에서는 이 부분도 팔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요?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는 고민인데, 팔았어야 되는 거 알아서 팔았고 여기서도 팔았어야 되는 거 알아서 팔았어요. 근데 이때 되면 또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. 이런 주식이 또 대체로 막 호재가 막 나오고 악재가 걷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또 막 줘서 판 거를 생각만큼 많이 안 판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한 20% 정도만 팔았어요. 여기 위에서 또 나머지 팔면 되지. 왜냐면 평단이 여기니까 뭐 이쯤 이 상황 되면 여기서부터는 좋잖아요.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. 익절권이니까. 그래서 더 팔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처럼 이렇게 막 개파락이 맞으면서 기회도 없이 다시 하락하게 된 거죠. 손실권으로 전환이 된 거죠. 그러면 또 앞서 여기서 더 팔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후회만 하게 되잖아요.
여기는 이건 뭐가 문제였을까요? 욕심이요.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. 욕심의 문제고요. 이거를 일부러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열어두고서 선택적으로 맞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떨어짐에 있어서 후회가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앞선 흐름에서 좀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체적으로는 이런 거겠죠.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았어요. 근데 이미 4,000원이란 가격을 봤었기 때문에 이 이후 흐름에서도 여기서는 못 팔고 4,000원 위로만 팔 거를 어느 정도 정해뒀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여지는 차트가 지금 일봉이거든요. 일주일 이상 충분히 평단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못했다는 거죠. 가격적으로 4,000원 위에서 팔 거를 스스로 단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? 이게 욕심이라고 해서 좀 애매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, 여기가 이제 다시 평단 그대로입니다. 동일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 하고 여기서 뭐 팔아야 될 거 팔고 뭐 그래서 수익도 어느 정도 챙겨놨는데, 이게 보니까는 왠지 여기 위상 아까 말한 것처럼 4,000원 뭐 근처까지 가든 그 위를 가든 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불타기를 한 겁니다. 다시 비중을 막 채운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니스트님의 표현대로 드리블을 하려고 비중을 막 채웠다 줄였다 하면서 불타기를 막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위에 거를 보고 있었는데, 다시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아유 괜히 했네, 그냥 익절이나 할 걸, 또 이렇게 또 후회가 되는데, 이거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? 너무 많은 거를 의미하죠. 지금 얘기가 사실 그런 케이스 정말 많다라고 생각해요. 뭐가 잘못됐는데,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딱딱 맞출 수 있는데, 이런 모든 질문 이전에 근본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상황이 그냥 주식 투자다, 저희가 초반부에 얘기했었던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게 주식 투자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맞춘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. 균형을 모르는 거다. 이런 게 너무 반복된다면은 익절 타이밍 놓쳐서 하락을 자주 맞거나, 안 팔고 기다렸는데 본전 위에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를 맞거나, 뭐 그냥 지금 방금 버디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사례들, 이런 거에 나는 좀 자주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균형 잡을 줄 모른다 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이 모든 거는 다 균형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도 뭐 소위 말하는 균형 잡는 걸 모른다라고 결론이 난다 그러면, 이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잖아요.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는 건가요? 이 질문인데. 네, 한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. 거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절대로 내가 이 상황에서의 선택만으로 균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,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앞선 상황의 흐름과 뒤의 상황의 흐름, 이 모든 게 입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연결되거든요. 절대로 단면의 포인트로 균형은 잡혀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한번 조금 쌍바닥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쌍바닥에 해당이 되네요, 이거. 자,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. 쌍바닥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쌍바닥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이 반복되는 경우를 기술적 분석에서 쌍바닥이라고 그냥 불러요. 이 파동 모양이 W자 같은 흐름을 보일 때 기술적으로 쌍바닥이라 표현한다,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쌍바닥 흐름이 보여질 때 중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은 그림만 보지 말 것, 차트에서 그림만 보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쌍바닥 흐름 안에서 균형의 포인트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때, 아닐 때,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쌍바닥 흐름에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이런 데거든요.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타기를 하면서 어떤 무리한 행동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맞는다? 이런 게 전형적인 엇박자인데, 아까 평단 3,200원 정도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3,200원 정도의 평단을 가진 사람이 공격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앞선 상황이었고, 이 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이어나갈 이유는 없거든요. 공격을 이어나갈 거면은 그 전에 매도를 좀 더 많이 했을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. 근데
보통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드리블, 물타기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액션은 앞선 상황에서 오는 게 좋았고, 직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요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. W에서 W의 끝자락 여기가 돌파될 때 수급이 같이 올라와 준다면 요럴 때는 공격을 섞어볼 수 있다. 박자 템포적으로 요 정도 이야기일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공격을 섞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요 포인트, 이 사이에서는 3,200원 앞선 상황에서는 분명히 매도가 섞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여기서 매도가 섞여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위에서도 나는 무언가를 매매할 거리를, 수익을 단정 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할 거리를 남겨놔야 되잖아요. 그것도 고민한 행동이 여기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면서 바로 직후에 팔 거, 그 다음에 여기서 사주게 되면 사실 실제로는 평단이 3,200원이 아니라 평단 자체는 조금 내려오거든요. 매수가 되니까. 그럼 그 예상되는 평단과 그 이후의 파동에서 매매까지 고려해야 되죠. 그러면 벌써 얘기한 것만 한 세 수 앞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비중을 컨트롤한다.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야지 균형이 맞춰진다. 뭐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예로 들어주신 거지만 정말 많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 쌍바닥이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게 좀 사실 저희가 이런 기법적인 거, 그림으로 매매하지 말라에 좀 위배되는 내용 같지만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이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주식이잖아요, 이거는. 근데 꼭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상황이 다 벗어나고 뭔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그걸 다 놓친 다음에 그 놓친 상황을 만회하려고 뒤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뭔가 어느 정도 뭔가 결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좀 되게 좀 반전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놓치고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시 불타기 해볼까 막 이러면서 엇박자로 그냥 자기가 그냥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. 결정을 뒤로 밀리면서 가는 겁니다. 뒤늦은 수습이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닥을 탈출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공격을 하든가,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 판을 짜든가 이 얘기거든요.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좋은 시점에 출발을 해서 새 판을 짜기 시작해라. 한마디로 뒤에 가서 뒤늦게 수습하지 말아라,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때 공격할 게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그냥 나왔을 때 만족하고 수익을 내면 되는 문제인 거고, 그렇게 공격을 할 게 아니면. 그죠? 되게 웃긴 게 여기서는 떨어질 거 무서워서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. 대체적으로 이 앞선 흐름에 진이 빠져가지고 여기선 행동을 못합니다. 흔히 말해서 쫄죠. 근데 이 흐름 보고 나면은 바로 이틀 전에 쫄았던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고 여기선 갑자기 과감해져요.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그죠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놓친 게 뭔가 시발점이네. 생각해보면 여기 공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저희가 말하는,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매매 사이클을 놓쳤기 때문에 뒤에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괜히 이 고점을 보고서 의욕이 샘솟는다던가 뭐 만회하기 위한 액션을 한다던가 그렇게 문제가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습하는 행동이 대부분 문제로 다시 야기되는 거죠. 그게 엇박자를 만드니까요.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여기를 놓쳤으면 안 된다 또 아니에요. 사실 따지고 보면 놓칠 수도 있죠.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평단이 충분치 않았고. 그럼 또 그 뒤에 또 템포를 보고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되게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문제겠네요. 되게 단순해요.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되냐? 어떻게 그러겠어요?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이거를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현실적으로 놓칠 수는 있잖아요. 놓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냥 매도 대응만 하면서 그 다음 흐름을 지켜보면 되는 건데 놓친 것 때문에 버디님 이야기대로 여기서 수습하려는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꼬이는 거고 이 행동이 연결되면서 균형이 비틀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균형을 이야기할 때 절대 어떤 선택 하나 단면만 가지고 이 행동의 정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예요. 연결되잖아요, 모든 게. 그럼 이 모든 게 연결된다라는 건 뭐가 연결될까요? 여러분들의 비중과 여러분들의 평단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잖아요.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자, 오늘은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가
사실 되게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. 왜냐면 저희도 알잖아요. 이 영상 찍다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. 여기서 뭔가 놓쳤다, 뭐 안 팔았는데 떨어졌다 이러는 거는 진짜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거 너무 욕심부린 거예요. 뭐 균형 못 잡은 거예요. 이렇게 얘기가 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뭐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심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안 팔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답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뭐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오늘 담긴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항상 초보자분들, 잘 모르는 분들,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진심으로 와닿거나 아니면은 정말 팁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. 그러면 그 문제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.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을 좀 더 맞아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때 그 고민의 결과물이 주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템포를 길게 해보고 주식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수익을 쌓아가면서 트레이닝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또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케이스들 계속 맞으면서 막 고민하고 그러는 분들 회원분들께서 안 그래도 많이 물어보시고 언니님이 답변도 해주시고 균형이 좀 잘못 잡아져 있는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팁까지 주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움 주시고 있고요. 그리고 단순하게 본인의 매매에 대한 교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저희 클럽의 매매, 공식 매매를 따라가면서 정박자 템포를 배워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앞에서도 많이 클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니까는 관련된 영상들이나 다른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떤 건지 파악해 보시고요. 영상 하단 부분에 클럽이 어떤 거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공지해 놓은 글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.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